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국 힙합의 그냥 리스너. 리스너로서 이게 한번 리스너. 일침 한번. 주주야 주주 어떻게 보면. 그렇지. 대주주. 힙합 산하의 주주. 네, 앨범 저 2장도 샀어요. 저 앨범 많기 때문에 대주주 한. 그죠. 한 20장도 있겠어. 와 진짜 근데 저는 대주주. 거진. 몇 장 있지? 어쨌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네. 처음부터 좀 자극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요즘 그런 이슈 막 많잖아요. 한국 힙합 망했다. 네. 막 쇼츠, 인스타, 유튜브 막 다 올라오고. 아 발작 버튼.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무슨 망했다고. 맞아. 거의 한 4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 오래 가고 있죠. 그쵸? 오래 가고 있죠. 언제까지 망하는 건지. 근데 그 망했다는 말도 좀 웃겨. 제가 듣기에는. 왜냐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음악사면 한국 발라드 망했다. 약간 망했다? 그냥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인데. 꼭 힙합에 그런 얘기가 많아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옛날과 좀 분위기가 다른가 이런 느낌. 약간 전성기라고 하면 언제죠? 전성기? 네, 2014년, 15년 이때인가? 전 네. 외국도 보면 본토도 네. 보면은 90년대 때가 이제 골든 에라라고. 그죠. 동부 힙합 그 본랩에 네. 완전 빵 뜨고 네. 그리고 2016년, 17년도 때 외국도 그때가 또 한 번 전성기가 왔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막 미고스 막 트래비스 맞아요. 가 네. 나오고 우후죽순은 막 드레이크 캔들라만 나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래퍼들이 그때 막 완전 힙합이 메인스트림이 됐죠. 근데 저희 나라도 좀 약간 따라가는 것 같아요. 2016년도, 17년도 때 완전 진짜 붐에다가. 그래서 전 처음에 쇼미5 나왔을 때 네. 진짜 깜짝 놀랐던 게 BY. 그 BY 때문만은 아니라 네네. 왜냐면 쇼미4 때까지도 어쨌든 약간 휘뚜루마뚜루 플로우가 있었거든요. 그 아. 약간 한국의 그 올드한 랩의 그 플로우가 있어요. 네네. 휘뚜루마뚜루 그 랩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의 한계를 좀 많이 안 벗어났는데 근데 쇼미5 때부터는 네. 막 갑자기 제아의 고수들이 나와가지고 맞아, 제알 고수. 새로운 랩 스타일 막 킬라그램 막 패시스완 생각보다 다 파이브였구나. 다 그러네. 파이브 있어. 그래서 5 때 완전 힙합의 르네상스 열리고 7 때 그 뭔가 되게 정점 느낌. 그쵸 좀 약간 이슈적으로도 네. 뭔가 그쵸. 대중적. 세븐이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래퍼들 다 나왔으니까. 그쵸 다 나왔죠 이제 또 그때. 프로듀서진도 거의 제일 빵빵했던 것 같아. 세븐이. 그쵸. 그래서 5, 6, 7 그 막 2016년, 17년도 막 그때가 저는 되게 전성기라고 보는데 근데 네 한국 힙합 망했다는 근데 약간 그 기준을 명확하게 단어의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 망했다의 기준이 그 뭐 돈을 못 번다고. 그 돈을 못 번다는 건지 아니면은 대중적으로 좀 발전을 못한 아니면 수요도가 없어진 건지 맞아 발전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냥 쇼미더머니가 재미없어진 거지. 그냥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쵸. 물론 그 기준을 그런 어떤 이슈나 메인스트림의 장르에서 벗어났다라고 두면은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어떤 장르가 계속 그렇죠. 먹을 수 없어요. 뭐 힙합의 클래식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흥망성쇠가 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90년대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대학가요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밴드가 엄청 맞아, 성행했잖아요. 락, 지금은 근데 인디 밴드가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도 여전히 뭐 장기야, 뭐 검정치마도 있고. 민수는 혼란스럽다 뭐 네. 그런 분들, 뭐 아직도 명맥을 이어오잖아요. 그쵸. 새소년 이런 분들이. 그쵸. 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망한다기보다는 살아남은 쌈은 사라지고. 그쵸. 더 잘하는 애들은. 가지치기. 그쵸. 저는 마찬가지. 저는 좀 근데 한국 힙합 전성기를 약간 2014, 15년도 좀 보는 게 그때 이제 컴필 앨범 엄청 나올 때였거든요. 일리네어, 컴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뭐, 일리네어, 또 저스트 뮤직. 세개 딱딱딱 나오면서 지금 전성기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땅에 기름과 꿀이 흐르고 이제 배불리 먹고 오늘 뭘 듣지? 배불러. 기불러. 약간 이런 느낌. 맞긴 해요. 그쵸. 그리고 그게 또 다 달라. 너무 달라. 맞아, 너무 다르니까. 맞아. 너무 재밌어 사실. 그래서 기불러.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애들 중에서도 나는 얘네가 좋아. 나는 얘가 좀 나뉘고. 맞아. 근데 지금 좀 망했다는 이유는 좀 그 각자의 색깔도 옅어진 느낌도 있고 조금 아쉽지 않나. 컴필 나와도 조금 그렇긴 해. 그 정도 충격은 아니죠. 네. 컴필 맞아. 컴필이라고 생각하니까 확 와닿긴 하네요. 저도 그 당시에 컴필 앨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세 개가 너무 다 엄청난 컴필이어서 맞아요. 좀 새롭지 않나. 혹시 걸출한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맛도 다르고. 지금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 맞아. 좀 별로인 애들이 있어요. 컴필이라 하면은 다 섞어주니까 좀 별로인 애를 쳐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2네어 보세요. 딱 보면 빈지노, 도끼, 덕화요. 거를 타선이 없다. 근데 지금 막 AP, 알케미 솔직히 들으면은 갑자기요? 이 새끼 누구야? 이 새끼 뭐야?
라프 산드가 누군데? 누군데 이 새끼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듣다가 좋은데 이 새끼 누군데? 물론 이런 의도가 있겠죠. 새로운 신인을 그렇지, 발굴하는 그럴 수 건데 있지.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수 정예가 또 좋지 않나. 왜냐면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쵸. 아직도 뭐 파급효과를 넘었니 못 넘었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맞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세냐. 또 나중에도 재평가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럴 수. 한 명 한 명 다 더 유명해지면은.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리스너나 그 음악을 뭔가 그 원래는 그러니까 음악을 리스너들도 막 음악을 뭐 이런 거 저런 거 듣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이게 너무 멋있는 음악이다 하고 그럴 수 있죠. 뭔가 체화하고 배우게 되잖아요. 뭔가. 네네네. 근데 저희가 근데 어느 순간 음악이 듣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요새 별로다 약간 이런 여론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성장기 때 받았던 그 영감들은 네네. 사실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도파민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더 큰 자극을 쫓을 수는 없어. 그쵸. 네. 근데 저희는 이미 나이가 들면서 그걸 다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배불러서. 더 못 느끼는 거지. 더 이제. 근데 우리보다 좀 더 어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잘하고 느끼기는 와우 지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좀 꼰대가 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맞아요. 근데 맞아. 그냥 귀가 포화 상태가 된 거네요. 맞아. 솔직히 네. 욕심이야. 그 시절 그 바이브를 느낀다는 게. 왜냐면 돌아갈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드릴 장르라든지 네네. 레이지라든지 아, 막 그쵸.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듣고 몇 개는 괜찮네 하는데 네. 막 이게 엄청 그 정도의 가치인가?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요새 근데 막 그런 게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내가 뒤처지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근데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은 네. 결국에 저희가 옛날에 그때 들었던 음악들도 네. 사실 구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좋은 거 몇 개가 클래식으로 살아남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네. 뭐 드릴이나 이전이 막 다 좋다니 뭐 어쩌고 하지만 네네. 사실 구린 건 구린 거고 그쵸. 살아남는 클래식적인 그런 음악들이 진짜 좋은 가치인 거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음악이고 되게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뭐 레이지를 막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드릴 레이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2014-15년도 때 네. 그런 거 있어요. 레치시란 사운드 맞아. 레치 아세요? 들어봤어요. 약간 아무튼 그런 네네. 그 있잖아 크리스 브라운 에오 나나나나나나 그거 네. 그게 이제 레츠 장르인데 그것도 한참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한 2-3년 정도. 약간 서브 장르로 가져가는 느낌. 그쵸, 서브 장르. 대 흐름은 뭐 트랩이라 치면은 네, 그쵸. 정확하시죠. 네. 그래서 뭐 드릴이나 레이지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서브 느낌이지 않나. 약간 감자튀김 같은 느낌. 그쵸, 결국에는. 햄버거 아니고. 네. 근데 요새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드릴은 근데 진짜 많이 뜨는 것 같긴 해요. 네. 요즘 드릴, 레이지.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드릴 떴다, 이거 진짜 드릴 떴다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떴다고 해서 뜬 것 같아. 반대로. 약간 자꾸 너무 떴대. 자꾸. 야 드릴 들어. 드릴이 진짜 잘 나가. 그래서 드릴이 떴구나. 그러니까 내가 떴다는 걸 체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서 느낌? 약간 저는 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드릴 하긴 억지로 뜬 느낌. 약간 그 막 해외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진짜 문익점. 요즘 보면은 근데 좀 제 생각에는 한국 힙합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익점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빨리 들어오냐, 누가 먼저 잘 들어오냐. 그러니까 목화섬도 그대로 들어올 수야 있고 좀 재밌게 맛있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빨리빨리 잘 들어오냐 이런 싸움이지 않나. 사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국힙을 되게 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반대 입장인 게 왜냐면은 뭐 사실 저희가 입는 옷도 사실 양복이잖아요. 그쵸. 서양의 옷이잖아요. 복식이 건물 구조도 한복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뭐가 문제가 되나? 우리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진짜 저희 승준님처럼 의류학과 해가지고 멋있는 또 옷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또 이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퓨처베이스가 2016년도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이제 비트의 그런 장르에 이제 또 서브 장르인데. 디피아 라이브라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외국에서 먼저 왔지만 사실 저희 나라가 더 발전시켰다고 생각해요. 펀치넬로 막 페노메코 이런 분들 그런 느낌은 흑인들이 절대 못 내거든요.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막 국힙은 한국만의 것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무슨 뭐 타령 랩이니 뭐니 뭐 어쩌고 잘 모르시는 분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진짜 한국만의 것이라는 거는 저희가 잘 맞는 옷이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저희가 안 하던 판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판소리 그런 비트의 랩을 많이 시도하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왜 그런 거 안 하냐 하시는데 이미 다 하셨고 뭐. 안 맞으니까 또. 네.
그것도 있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오는 거죠. 그냥 그쵸. 그대로 따는 것도 이상한 거고 들여와서 어떻게 가공하는지가 그쵸. 2차 산업이 2차 산업. 근데 결국에는 좋은 노래, 좋은 뭐 그렇다고 판단하는 거는 만드는 사람도 하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결국 살아남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랑 생각해봤을 때 뭐 들여오고 이런 건 중요한 개념은 가치 판단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걸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들여왔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왜 우리는 근데 그런 거를 왜 주도하지 못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거는 플레이어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크니까. 훨씬 크고 애초에 거기는 이제 음악을 하면서 좀 잘 음악이 안 돼도 좀 뭐 막노동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음악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외국에는 좀 더 풀이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하면 와 진짜 엠생이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시선이 고가운 느낌.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풀이하죠 음악하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논리.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대단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왜 우리는 반도체 산업 못해? 우리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자. 말이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억지 부리는 건데 이 문화라는 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가시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더 머릿속에서 이거를 스킵해서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인프라가 중요한 건데 말이 안 되는 맞아. 문화적으로 발전은 그거 다르고. 그쵸. 그런 게 좀 중요해요. 어떻게 들어? 저는 항상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 영어랑 한국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영어에서 한국어만 잘 넘겨오기만 해도 잘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발음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훨씬 유려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훨씬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가공하는지가 이것도 다 래퍼만의 개성이 있는 거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그거를 영어를 랩 구조를 한국어로 하는 것부터가 일단 되게 잘한 거다. 그죠. 저 10분 공감하는 게 진짜 한국어 랩하기 진짜 어려워요. 너무 딱딱해요. 맞아요. 발음 자체가. 라임 쓰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궁금한 게 막 다른 나라에서 모르겠는데 일본이나 중국 랩 이런 거 약간 밈처럼 웃기게 막 말하잖아요. 중국 래퍼 이런 거. 뭐. 네. 중국 쇼미더머니 같이. 그렇죠. 그게 돌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저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웬만하면 저희가 귀가 맞아요. 진짜요? 이상한 거 맞아요, 그냥. 물론 그러면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 힙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막 좀 잘하는 편인 거네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힙합이 그렇게 메인스트림이 되고 발전한 나라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별로 없어요, 진짜 실제로. 뭐 끼케야 막 프랑스, 영국, 뭐 중국, 일본, 뭐 아니면 라틴 쪽이 많이 하시던데. 근데 뭐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딘 씨나 크러쉬 씨 같은 경우에 노래를 되게 좀 다른 걸로 부르시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발라드처럼 안 부르시고 크러쉬 같은 경우는 막 이러면서 부르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운드적으로 이게 훨씬 한국어의 단점을 보완한 편한 소리여서 그거를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 래퍼들은 저는 그 과정을 너무 많이 과도기로 겪었고 그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들어도 뭐 위화감이 크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일본어, 중국어보다 좀 쉽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어가 훨씬 더 딱딱한 느낌이 있고 진짜? 제 생각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국어는 이제 성조가 껴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거는. 약간 진짜 약간 웃기게 들리는 정도가 되는 거. 그치. 왜냐면은 성조를 끼고 랩을 할 수가 왜냐면 애초에 랩이라는 랩이라는 게 자체가 일반 말에 성조를 붙이는 건데 이미 성조가 있으면은 그렇네. 좀 이상해지는. 한계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연구가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이제 한국어가 더 쉽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재밌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한국 힙합 망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밈으로 사실 그때부터 그 이찬혁 딱 나왔을 때부터 힙합은 안 멋져. 안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힙합이요? 한국 힙합이? 그렇죠. 한국 힙합이 안 멋지다. 어느 생각부터 안 멋지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뭐 근데 그것도 약간 환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토 막 갱 막 이러면서 너네 그 흑인들 그거 아니잖아 막 이러시는데 사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흑인들 분들도 그렇게 갱 출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업이시고. 그치. 예를 막 타이가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시고 은수저세요 그냥. 근데 거기서 자기가 더 부자가 되신 건데. 그래서 갱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막 투팍이 뭐 어쩌고 했을 때 그때야 했는데 지금은 뭐
식스나인 같은 사람 보세요. 총 쏘고 막 뮤비창에서 총 쏘고 가거든요. 뭐 다들 뭐야 저 새끼. 약간 이거 아무도 바로 법의 심판받고. 되게 소수의 과몰입자들과 그런 분들은 이제 되게 아직도 그러니까 외국에도 네. 과몰입하시는 분들로 야 요즘 힙합 아니야. 나는 저 총 쏴야지 마약 하고. 비기 때 그때. 비기 때. 사실 그래서 지금 옛날 힙합은 갱이었다면 지금 힙합은 마약 중독자예요. 아. 마약 중독을 많이 해야 힙합이에요. 누가 중독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은 없지만 마약으로 죽으셨어요. 아쉽다. 맥밀러 씨라고 제가 그쵸, 진짜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저 좋아요.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시고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래서 보면은 뭐 좀 환상이 좀 있으시지 않나. 근데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한 10년, 20년 뒤에는 마약이 진짜였는데 그때 그립다 이러고서 나중에 막 그럴 수도 있죠. 다음 단계로 가고. 네. 그래서 그러게요. 한국 힙합이 멋있다 안 멋있다?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긴 해요. 아. 사람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워낙 공급이 너무 많아. 노바뱀 이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느 순간 왜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슈가 너무 많아서 좀 질려. 그러니까 고자극이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거의 진짜 너무 너무 질려요 막. 그러니까 막 옛날에 디스전 해도 재밌게 막 들었었거든요. 컨트롤 비트도 좀 그냥 재밌게 들었고 했는데. 그쵸. 근데 이제는 막 하면은 매일 뉴스 올라. 거의 그 페이스북에 인사이트라는 사람 맞아. 계속 올리는 뉴스 미친 듯이 올리고 있어요. 맨날 노엘 올라오고 막 네. 골프채 들고 계속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귀를 닫고 싶다.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도 있는 또 거야. 나이 먹어서 그런지 너무 싸워. 맞아. 애들은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맞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이 동종업계에서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힙합이 근데 뭐 안 멋지다. 그럼 뭐가 힙합의 정의고 뭐가 멋있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힙합은 막 진짜 야생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힙합은 원래 그거잖아요. 진짜 가난한 후드에서 랩으로 하나 떠가지고 내가 스타가 돼서 돌아왔다. 이게 사실은 힙합 멋의 시초고 그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힙합은 평화다, 뭐 사랑이다, 뭐다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완전 본질적인 뿌리는 멋인 거죠. 스타트 프롬 바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래퍼가 막 생각보다 되게 별로 안 멋있어. 예를 들어 스윙스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이 원래 계속 있으셨어요. 네. 군대 의가상제 때 이슈 전부터 네. 있으셨는데 이 스윙스가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원래 이거는 약자가 강해지는 음악이다. 그 발라드가 사랑 노래라면 이거는 힘을 주는 노래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건데 뭐 왜 갱이 아니냐. 그런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힙합의 결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게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네요. 그쵸. 사실 그게 뿌리는 이제 말했다시피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건데. 그쵸. 거기에 이제 갱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마약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왜냐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뭐 갱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강해지려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가면 그냥 죽어. 맞아. 어. 먹고 살라고 약 팔고 먹고 맞아. 살라고 깡패짓 한 건데. 네. 물론 그게 뭐 정당할 수 있는 그런 건지는 네, 저희가 그쵸.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 보고 힙합은 이거다. 그쵸. 보는 게 자체가 네. 약간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네. 그쵸. 좀 어렵네. 어렵다. 그래서 근데, 네. 그런 폭력적인 그런 거를 네. 힙합이라고 저는 절대 이퀄 시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 비슷한 교집합은 있을 수 있을 있지만 수 있죠. 근데 절대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발라드가 무조건 이별은 아닌 것처럼. 그쵸. 당연하게도. 근데 한국힙합 망했다.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망했다 생각 안 하는 게 그래서 가끔 들으면 너무 좋은 것들이 저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칠리놈이 노래 들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기가 막히시죠.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저같이 이제 막 이제 찾아서 안 듣는 사람들한테도 보이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노유나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약간 이런 기가 느낌이에요. 막히시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소금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을 때 소금 많아졌어. 근데 물도 그만큼 더 많아졌어. 이 농도 자체가 약간 옅어졌어. 너무 개나 소나 힙합한다고 하니까. 왜냐면 근데 이제 물은 증발해 어느 왜냐면 순간. 너무 쉬워 보여 이게. 이게 뭐 돈 할 것도 없는데 랩이나 해볼까? 왜냐면 난 목소리만 있으니까. 보통 가수면은 노래 잘한다 못한다가 있고 래퍼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잘한다 못한다는 경계가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애매하잖아요. 그쵸. 느낌이니까 사실상. 빠르게만 해도 뭐 그쵸. 잘해드리고 나도 해볼까? 해서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물이 계속 물 타서 소금물이 거의 물처럼 됐지만 말했다시피 언젠간 증발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도 해볼까 이것도 있겠지만 그 호소인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 호소인이 그러니까 나 소금이야. 그러니까 나 잘해 호소인이 너무 많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으면 맞아.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 당해. 못 느껴? 니가 이상한 사람. 맞아. 나 안 짜? 나 소금인데? 나 안 짜?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너 이거 너 막귀야. 약간 그게 있죠. 그게 좀 솔직히 구리긴 해요. 맞아. 구려요. 맞아. 구리고. 나 이렇게 먹었는데 안 짜? 나 소금인데. 그러니까 물 주제. 그 호소인이 좀
좀 어렵게 만드는 더 물을 흐려. 그쵸, 그쵸. 자기 의견을 어필하는데 또 익숙한 문화고. 맞아요. 자신감이니까 그것도. 맞아. 그리고 애초에 음악 자체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네. 그 트렌디를 쫓는 음악이다 보니까 이런 시도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많은 거. 네, 그게 많은 거죠. 맞아.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걸 못 느껴? 미친 건데. 약간 근데 뭐 그게 진짜 좋은 걸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판단 기준이 안 서고 그래서 약간 그냥 너네 다 그냥 저리 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사실 발라드도 양산형 발라드는 많은데 나대진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대진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발라드 구리다고? 진짜 들을 줄 모르네.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지 않죠. 조용히 있으니까 얘가 구리구나. 망했네. 그냥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돈 되는 거 해야겠다. 이런데 형 자꾸 나대니까 더 이제 더 비호감. 약간 그렇게 되는 꼴보기, 거 저도 그래서 가끔 꼴보기 싫어요. 뭐지 쟤는? 왜 실력이 안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너 못 느껴? 근데 잘하면은 그게 또 멋인 거죠. 근데 느껴질 때는 진짜 멋있어 그게. 그쵸.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냥 한국 힙합 얘기는 조금 이제 어차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한국 힙합 안 망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활을 알리는 뭔가 앨범들이 있으면은 부활. 이게 그래도 한국 힙합의 정수. 아직 살아 있어요. 정수. 요즘 들은 것도 좋고 아니면 옛날에 들었던 거 좀 인생 앨범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인생 앨범. 만약 인생 앨범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은 당연히 이센스 에넥도트가 좀. 진짜요? 약간 정석적인 답변인데.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에넥도트를 듣고 제 취향 진짜 진짜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센스 여론이 요새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요즘 안 좋아져요? 새로 유입하신 분들이 이센스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걸 항상 얘기해야지 하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센스가 뭐가 멋있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에넥도트도 있고 테이크온 녹색 이념도 좋아요. 두 장이 제가 산 앨범. 진짜요? 인생 앨범들이고. 근데 명반. 근데 이센스 씨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센스의 매력은 무엇이냐? 이센스 씨는 일단 첫 두 가지의 엄청 강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톤이 되게 도파세요 일단. 맞아요. 왜냐면 사실 결국 뭐 라이밍이나 이런 얘기 제쳐두고 플로우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플로우의 완성은 방언이에요. 방언이 돼야 돼요. 자기만의 성조 언어가 있는 게 사실 랩의 극한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물론 그걸 안 가시고 다른 테크트리로 가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근데 이제 그걸 극한으로 가는 게 진짜 도판 그런 매력인데 아까 얘기해서 노유나 있죠. 왜 어떻게 랩을 그렇게 하냐 했죠. 그게 자기 걸 발명한 거예요. 맞아. 노래방에서 못 따라 불러요. 그죠. 못 따라 불러요. 왜냐면 자기 거잖아요. 맞아요. 머시베놈 되게 유명했잖아요. 충청도 사투리로 랩을 하는 거. 진짜 너무 좋은 예시인 거죠. 근데 이센스 씨는 그거에 뭐라 해야지? 양동근 씨가 사실 제일 먼저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계보 중 한 명이 이센스 씨인데 꽐라라는 트랙을 들어보시면은 진짜 술 취한 것처럼 랩을 해요. 근데 힙합은 결국에 멋을 표현하는 음악이잖아요. 발라드가 사랑을 표현한다면. 근데 그 멋을 나는 이렇게 항상 쩔어있는 술주정뱅이에 되게 잘 노는 남자라는 멋을 표현하는 플로우를 너무 잘 구사하는 거죠. 그게 모든 하나하나가 다 묻어있군요. 다 계산되고 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매력. 톤을 너무 잘 쓰세요. 그 성조, 자기만의 아무도 흉내 못 내요. 그게 일단 너무 멋있고, 둘째가 뭐냐면은 당연히 가사죠, 가사. 근데 이제 가사라는 게 저는 막 무슨 사회 비판을 한다? 뭐 이런 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외국 힙합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더 사랑하고 관심 가는 건 한국 힙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 힙합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 힙합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뿌리가 거기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센스 얘기다 얘기가 왔냐면은 예를 들어 이센스 이방인 앨범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새끼 아들같이란 트랙에 내 깡의 근원은 엄마의 헌신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 I'm brave because of my mother working hard. 이게 맛이 안 살잖아. 근데 내 깡의 근원은 엄마의 헌신. 이게 왜 멋있는 말이냐면은 많은 래퍼들이 자기 멋을 표현하려 해요. 내가 왜 거친 남자고 내가 왜 진짜 뭐가 멋있는 건지. 근데 이센스 씨는 난 존나 깡 있는 놈이야. 왜냐면 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를 지키기 위해 난 태어났어. 그렇게 자라왔어. 그래서 나는 진짜 진심이고 완전 날카로운 놈이야. 이거를 이렇게 단어로 문장으로 풀어냈는데 안 오글거리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센스 씨의 가사가 항상 멋있는 거죠. 스웩이라 하죠. 오글거리지 않는데 맞아.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네라는 게 될 수 있는 건데 그쵸. 근데 이걸 그렇게 풀어내고 그냥 뭔가 이센스가 말했다면 뭔가 한 장 걸치고 와가지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우리가 느끼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센스 씨의 그 가사가 되게 멋있는 문장들이 많고요. 또 세 번째 이유, 이건 가사적인 얘기인데 이센스 씨의 가사는 항상 하이하세요. 하이하다. 항상 패부를 찌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어덜트우드 분들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이 그룹이 A, B 그룹이 다른데 내가 다른 모습들 다른 자아를 쓴다. 이런 그룹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약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관념들을 굳이 꺼내지 않는 것들을 문장으로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깨달을게. 그런 느낌의 하이함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핀트를 탁 잡으시는 거군요. 딱 꼬집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막 가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앨범 나오실 건데 선공개곡 중에 저금통이라는 트랙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너의 열등감 피해의식 때문에 너 여자친구 속을 썩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느낌이 나면은 저희가 뭐 연애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항상 여자친구 앞에서 남자답고 싶은데 되게 근데 찌질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나와서 여자친구를 괴롭게 하고 여자친구한테 뭔가 화를 내면은 너무 뒤에 가서 현타 오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나 진짜 너무 뭐지 이게?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저희가 있었겠지만 아마 좀 무의식 중에 좀 잊어버리거나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불편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 보통은 이제 잊고 살잖아요. 합리하면서. 근데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상대를 공격한 거죠. 그걸로. 너 완전 병신이잖아. 너 맞잖아. 그거잖아. 너 여자친구한테 열등감 때문에 화내잖아. 그거를 무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레벨이 다른 거죠. 놀릴 때도 그냥 너 병신 이게 아니라 얼굴을 욕할 때 친구 얼굴 욕할 때 와 너는 얼굴이 못생겼다 이게 아니라 와 넌 진짜 그 피부에 그 모공이 진짜 무슨 딜이 잘 박히는 거예요. 분하구야 이런 느낌. 근데 그만큼 자기도 힘들 것 같아. 와 정확히 이해하세요. 정확히 이해하세요. 삶을 그렇게 관찰하면 살아가는 사람들 느끼는 계속 끄집어내야 되니까 고통이 너무 맞아 말이 안 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센스가 그래서 강박증도 되게 심하고 앨범을 들어보면 다 그래서 그거를 느껴져요. 자기의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도 다 계속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어 우울증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면 그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근데 또 그런 드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도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 쉬운 노래는 아닌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이센스 씨의 제일 유명한 대중적인 노래를 보면은 비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20대 남자의 중후반 때 넘어가는 그 현타를 표현하신 곡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모두가 느끼니까. 그래서 제일 대중적으로 조회수 높은 거죠. 제 에넥도트가 그 중에서 이센스의 그런 매력들을 잘 담아낸 앨범이라서 베스트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센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그런 이센스 그냥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에넥도트는 그걸 극대화한 앨범은 아니고 그냥 에넥도트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깜빵에 있던 얘기 아닌가요? 아닌가? 깜빵. 앨범을 발매하시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맞다. 그러니까 깜빵에 계실 때 앨범을 발매가 됐는데 근데 뭐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내용이죠. 그냥 자기 서사를 얘기한 건데 되게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듣기 좀 재밌긴 해요. 저는 거기서 좋아하는 거 그러면 AG 그걸 좋아하고 그런 거. 근데 웬만해서 좀 그게 자서전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응축되어 있어서 듣기 좀 힘든 느낌. 라이트하진 않은 느낌. 깊은 소설을 읽는 그쵸. 사실 듣진 않고. 근데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저는 이센스 에넥도트 이런 얘기 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이름을 왜 이렇게 잘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간지긴 해. 그러니까 이센스라는 이름도 너무 멋있고 그 에넥도트라는 앨범명도 너무 멋있고 근데 그 이름이 주는 그 간지가 있는데 제가 꼰대가 되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나오는 것들은 뭔가 그 이름에서 오는 간지가 많이 이름을 좀 못 짓긴 해요. 그런 느낌? 이름 얘기는 어차피 좀 이따 할 거고. 어쨌든 최애 앨범. 인생 앨범. 우리들은 얘기 안 했어. 저는 인생 앨범을 치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걸로 치면은 재즈팩트 1집. 다들 근본적으로 얘기하시네. 왜냐면은 그건 인정이죠. 어쩔 수 없는 게 그건 솔직히 근데 심지어 저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지금 가끔 생각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좋은 점은 가사인데 가사가 일단 그냥 눈에 보이듯이 썼고 표현도 되게 그 빈지노만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와닿아요. 청춘으로서 와닿는 게 엄청 많고 노래들 자체가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랩을 워낙 잘하고 워낙 그냥 미쳤고 이거야 뭐 빈지노야 뭐 그때 신기했으니까 거의 그런 느낌으로 그냥 워낙 잘해서 계속 질리지 않게 들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재밌는 건 요즘 좀 들었는데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재즈팩트 샘플링한 그것들을 막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막 갑자기 1976년 노래 이 노래를 해가지고 이거를 막 샘플링 해가지고 만든 비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는 재미가 좀 재밌어요. 나중에 찾아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 미쳤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재밌는. 그래서 저는 1집 제일 좋아하고 이렇게 바이브가 너무 긍정적이고 좋잖아요. 약간 그 LA 바이브? 좀 칠하고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죠. 청춘으로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스케이트보드 타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 좀 있죠. 조금 그런 느낌의 라이트하게 듣기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듣고 그러니까 어느 방면을 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멜로디만 들어도 좋고 가사만 집중해서 들어도 좋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총체적으로 좋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런 앨범들이 네. 진짜 한국적인 멋을 담아낸 그죠. 한국 청춘의 그거를 너무 좋아하죠. 저는 좀 많이 뜬금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생각나는 건 저는 리치군즈 앨범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리치군즈를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리치군즈를 아는 힙자랄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근데 아닌데 리치군즈 많이 알잖아요. 많이 그런가? 근데 저는 리치군즈 좀 많이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리치군즈도 약간 좀 막 나가는 그 한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크 드렁크 러브 전 앨범이 뭐였죠? 전 앨범 있나? 있어 하와이안 제주도 저도 그건 안 들어요. 그래요? 하와이안 로코 이런 거예요? 거기 정크 드렁크 러브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있는 수록곡이 그 전 앨범이 있어 컴필 노래 뭐 있죠? 대표적인 거 한번 불러주세요. 그 뱃사공 노래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플로라. 저는 그 앨범 커버가 기억이 나요. 야자수 이렇게 있고. 완전 마이너하게 좋아하셨네. 그러니까 찐팬이셨네. 찐팬이었어요, 리치군즈. 정크 드렁크 러브 앨범 진짜 많이 들었고, 거기서 막 세븐일레븐, 하와이안 루프, 오렌지 좋아요. 오렌지. 다 좋아요. 앨범들에 있는 수록곡 듣다 보면, 약간 재즈팩트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무드가 그려진다. 맞아요. 그 뭔가 바다 그 느낌, 밤 느낌, 뭔가 가로등 아래 있고 좀 여름인데 밤에 좀 공기가 차고 이런 그 느낌이 항상 느끼면가지고 생각나요 좀 많이. tip잘하시네요. 심지어 컴필이다 보니까 질리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제이호를 좀 좋아했어요. 저도 개 좋아해요. 제이호 비슷했어요. 동해도 좀 많이 들었었고. 사실 제가 리치군즈를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힙합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좀 안 좋아졌네요. 네, 좀 큰일 났죠. 그러니까 비상사태. 솔직히 전 최근 앨범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거 진짜 좋은데. Thursday Night 진짜 너무 좋거든요. 진짜. Thursday Brown. Thursday Brown. 네, 너무 좋아. 지금은 좀 이어졌네요.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래퍼하는 친구들이랑 항상 얘기하는 게 뭐란 말이야. 진짜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리치군즈 이렇게 간 게. 진짜 한국 힙합에 좀 기둥이셨네. 낭만이었는데, 진짜. 그니까. 근데 뭐 그걸 옹호할 순 없지만, 그쵸. 옹호할 수 없죠. 노래는 확실히 좋습니다. 악마의 재능이네. 노래야, 악마. 진짜 그런 게 악마. 노엘이 악마의 재능이 아니에요. 노엘은 악마야, 그냥. 악마고. 솔직히 노엘 펌 안 좋아요, 요새. 그런 리치군즈 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노래도 못하는 악마. 진짜 악마의 재능인 거고. 맞아, 리치군즈는 개인 앨범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컴필 앨범까지 듣는 맛이 너무 좋았는데. 맛있네요.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다시? 원래 뻔뻔하게 돌아오잖아. 근데 그걸 환영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조금 근데 좀 민감한 문제여서. 저도 인스타에는 못 올릴 것 같아요. 돌아오셔도. 네, 저도 못 올립니다. 그런 느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네. 여태까지 인생 앨범 얘기했었고 간단하게 아까 말했듯이 이름? 랩네임. 근데 요즘 진짜 구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상해진 건지 그게 실제로 구린 건지 난 그 판단이 안 선다는 거야.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름을 계속 지르니까 그 게임 가입할 때도 닉네임 딱 중복된 닉네임이 있습니다. 경민짱 1 됐어.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네. 하다가 앨범도 있네 하다가 네 근데 됐어. 앨범 팀즈 떴어. 그럼 이제 그걸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괜찮은 게 있단 말이지. 요즘 좀 이름 잘 지은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저는 칠리놈이 진짜 잘 지었다 생각해요. 칠리노미는 그냥 괜찮게 지었죠. 나쁘지 않죠. 뭐 최근에? 저는 뭐 처음에 이 질문 들었을 때 막 크게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구요? 김감전인가? 감이 전설이라 말했어. 김상민 그건 좀 너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MZ예요. 너무 MZ라. MZ 이름이. 그때까지 간 거야 그거. 이게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힙합은 아닌데 이게. 제가 생각해 똑같아요. 그냥 하다가 해봐도 돼. 근데 이 노래가 뜬 거예요. 이름도 떠가지고 보기 좀 그런데.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또 뭐 저희 밑세대 그 MZ 세대의 또 멋일 수도 있죠. 맞아. 네. 저 요즘 좀 이름 잘 짓는다 생각하면은 이름은 이름 한 글자 딱 간지나게. 예를 들어서 뭐 블라세, 하고 막 쿠기 이런 거 잘 지은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이렇게 딱 입에 착 붙고
이름다운 이름이랄까? 난 오히려 그 더 전 세대 사람들의 이름이 좋아. 블랙넛, 막 약간 블랙넛. 뭔가 이 느낌 이런 거 좋아. 그래? 릴보이 이런 느낌 좀 저는 감기거든요. 약간 한국어 느낌 어떻게 보면 전사에게 합친 느낌. 그런 느낌 좀 감기는 게 있어. 릴타치는? 릴타치도 좋아. 릴타치. 나쁘지 않아. 근데 그거 약간 웨이브가 있겠지만 릴타치 좋고 나쁘지 않죠. 뭐라 그래야지? 좀 근데 랩 네임도 그렇지만 앨범 이름도 앨범 이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 그렇죠. 썸네일도 그 앨범 아트도 중요하고. 또 이름 못 지은 거. 예를 들면 저는 긴 이름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언오피셜 보이 좀 못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길어요. 이름 뭐예요? 저 키드 에브 나이스 데이요. 키드 에브 나이스 데이. 요즘 트렌드 약간. 라보노 비트. 예, 그쵸. 라보노 비트. 그쵸. 약간 이런 느낌? 좀 옛날에 진 거긴 한데. 네. 근데 뭐 약간 와버렸구나 트렌드가. 네. 그쵸. 좀 다르게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네. 원래는 약자였어요. 키드 핸드. 해버 나이스 데이 해가지고 키드 핸드. 왜냐면 키드가 그때 유명했어요. 키드 잉크, 키드 애쉬, 키드 윌리. 그래서 그 키드 해버 나이스 데이로 간 건데. 네. 뭐 그래요 그냥.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키드 트렌드가 있고 릴 트렌드가 있고. 맞아요. 그게 다 있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김감전 트렌드. 그건 좀. 뭐뭐 보이도 있었어. 맞아. 뭐 수원시리 보이 해가지고. 맞아. 그것도 있었죠. 쭉 이거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잘 지어야 돼. 나중에 혹시 만약에 이름 지을 거면 어떤 걸로? 저는 진짜 너 있었어? 그냥 없어요, 솔직히. 진짜 없는 거 말이 안 돼요. 내가 진짜도 굴을 다 버렸어. 그러니까 있었겠죠. 그냥 이제 한번 본명을 했을 것 같아. 본명? 조경민? 나쁘지 않아 조경민. 요즘 좀 본명이 또 트렌드잖아요. 약간 양홍원 이런 거 있고. 노유나, 김태균. 본명이 맞아 김태균. 본명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맞아. 그 누구였죠? 걔 본명 쓰는 앰비션. 김효은. 맞아 김효은 이름이 진짜 멋있어요. 김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린 이름 멋있는데. 맞아. 이수린 하지 그냥 왜 굳이 이름 너무 길어서. 맞아 좀 그런 느낌? 혹시 랩님 지으시는? 저는 저는 이승준이라는 이름을 좋아는 하는데 좀 너무 흔하기도 하고 뭔가 맛이 없어가지고. 유승준 노래 그냥. 괜찮은데요? 유승준 깡인 약간 아이돌 인사처럼. 약간 유승준 괜찮네. MZ스러움 좀 더 길게 유승준인 코리아 이런 느낌. 괜찮은데? 로카 유승준. 유승준 그런 감이 전역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유승준 그런 감이 만기제됐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싫다. 그런 느낌으로 아주 MZ답게. 진짜 너무 별로다. 저는 그 랩 네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가명 그러니까 꼭 예명. 패션계에서도 예명이 많고 하면서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이름 중에 준이라는 글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그냥 준이라고 할까? 준 괜찮아. 뭐 그런 거 일본인 느낌도 나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뭐 있었지 또 막 그래서 약간 진짜 초딩인데 준이 영어로 6월이잖아요. 뭔가 6월. 6월로 이런 걸로 막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6월 간지. 6월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6월이라면 안 되고 6월. 6월. 좀 발음 좀 부드럽게. 6월. 어쨌든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했었죠. 유승준 그는 감이 나는데. 진짜 너무 싫어서 좀 소름이 끼친다. 유만재. 근데 유승준인 이유도 없잖아. 이름이 비슷해. 이름이 똑같으니까.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 선생님 유승준이 진짜 스타였으니까 저 진짜 애기 때 막 유치원 때 유승준이랑 이름 똑같네 막. 이제 안 불러. 애한테 그럼. 그때는 그 이슈가 없었을 때였어. 그랬어요. 잘 나갔을 때였으니까. 오히려 칭찬. 마지막 주제로 그런 거예요. 이제 워낙 마약 요즘 너무 문제가 많고 또 노예도 그렇고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래퍼들이. 그래서 과연 이런 말이 있어요. 힙합 하는 새끼들은 무조건 범죄자 새끼들이야. 댓글 꼭 달리거든요. 100에 90은 안 걸린 놈들과 걸린 놈들밖에 없다. 이러면서 혹시 그러면 힙합과 이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한국에서 있으면.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여론을 보면은 여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욕하고 안 하면은 너네 좀 억울했어요 저는. 래퍼한테 왜 그렇게 야박하지? 하나만 정해줘라. 좀 범죄를 하게 할 거면 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깨끗한 사람을 살게 해줄 거면 살게 해주던가. 자꾸 오락가락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범죄와 연관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힙합이랑 범죄를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감옥을 가셔야죠 범죄를 해서. 그죠, 맞죠. 감옥을 가실 일이고. 뭐 그걸 해서 멋있는 것 근데 그걸 래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잘못 인식해서.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걸 연구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막
뭐 본토도 그렇고 네. 전통적으로 이렇게 막 섞이고 하니까 왜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투팍 씨가 사회운동 하실 때 흑인 그거에 대해서 혁명은 아니고 사회운동 하실 때 그 흑인들의 집단을 하나로 묶으려고 네. 하다 보니까 거친 흑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떡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 그게 약자가 원래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네. 근데 일단 떡 갱으로 네. 가자 해가지고 다 묶으셨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힙합은 폭력 문화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투팍의 의도는 그건 아니긴 했어요. 그냥 이들을 하나로 구심적으로 묶어서 같이 연대하고 행동하자. 근데 그 구심점이 잘못된 거였네요. 아니 근데 너무 다 센 사람이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다 왜냐면은 뭐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약 하시고 네. 이러신 분들 다 묶으려다 보니까 범죄자들밖에 없고. 그쵸. 사실 그래서 범죄자라고 했을 때 뭔가 막 세 보이고 힘 있는 느낌이 아니라 네. 되게 가난하고 되게 막 그쵸. 더러운 짓 삶을 하고 위해 범죄를 더러운 짓 하고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근데 힙합에서. 한국에서 뭔가 범죄라고 한다면 이거만 군대 문제. 네. 진짜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힙합 워치에 애초에 맞춰문화니까 네. 약간 그 섞인 것 같은데. 마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범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 생각은 좀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래퍼들은 범죄 저지르는 건 그냥 저지르는 거야. 근데 단순히 힙합을 핑계로 하는 느낌?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빈지노만 해도 힙합과 1대장인데 범죄 거의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청년만 잘 살아.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그냥 범죄 저질러 놓고 왜냐면 예를 뭐 마약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마약이라는 가사가 워낙 힙합에서 유명하니까 내가 훔치는 저는 그냥 한 거잖아. 그냥 한 거잖아. 그냥 군대? 그냥 한 거야. 그냥 뺀 거죠. 그냥 뺀 거예요. 그냥 뺀 거. 그래도 조금 오히려 힙합을 방패로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 마약까지는 뭐 집은 망가지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하는데 음주운전 이런 거는 좀. 근데 이제 그거 문제인 것 같아. 마약 자기가 하는 걸 뭐 당연히 문제지만 그거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그 씬이 만들어지면서 그치. 이 마약이라는 게 뭔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치 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쵸. 이게 좀 문제긴 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힙합이라는 걸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것도 조금이나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네. 그게 근본적인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맞지만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서 성장하게 되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군대도 원래는 뭐 가야지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치. 무조건 뺄 거야. 많이 없어요. 근데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내가 이 시기에. 지금 끊으면 안 돼. 뭐 그쵸. 나였어도 근데 고민해볼 것 같아. 그치. 지금 제일 잘 나갔는데. 지금 야 2년 동안 이거 버리면 지금 몇억 얼마야 이게? 힙합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빨리 사라져요. 그래, 맞아. 맞아. 지금 벌고 건물 사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갔다 온 뭐 창모나 빈지노나 비와 이런 사람들 좀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정상인 거죠. 그쵸. 사실 정상인데 인간이라는 게 맞아. 그 정도 하이를 찍어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도박도 중독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거기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똥을 참는 느낌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가야 되는데 금방 100m 화장실이 없는데 난 지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연히 갔다 오는 게 맞고 뭐 법제를 안 저지르는 게 맞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따지면은 많은 가수들이 그러고 사실 뭐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근데 힙합이 너무 이렇게 붕 떴어. 근데 내가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2017년이 기껏 해봐 6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떴고 지금 막 잘 나가는 사람들도 기껏 한 3, 4년.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노래들이 남고 하면서 좀 자리가 잡히고 정착화되면 이런 문제들도 많이 없어지지 통계는 않을까. 너무 짧아진 거지. 짧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러니까 군대 문제를 별개로 마약 문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해요.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냐면은 가사가 마약이랑 관련이 있어서 욕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새끼들 마약도 안 하는데 왜 마약 얘기하냐. 트랩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가사 이 트랩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마약이랑 연관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발라드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 얘기를 무조건 발라드의 멜로디는 사랑 노래가 어울린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듯이 트랩 노래는 마약이 어울린다라고 이제 딱 뭔가 붙는 거죠. 이 가사가 이 장르에 붙기 때문에 언급을 많이 해서 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뭐 지소녀니까 사실. 힙합 하는 사람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좀 많겠죠? 담배는 뭐 다 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비와야 안 피잖아요. 비와 안 필 수도 있겠다. 근데
뭐지?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네. 근데 래퍼 범죄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근데 군대 그런 거는 나 힙합이니까 군대 안 가. 이건 아니야. 오히려 더 별로잖아요. 그렇죠. 힙합 멋인데. 네. 그냥 래퍼 하시는 분들이 군대 안 갈래 해서 안 간 거고. 그죠. 힙합이라서 번제를 했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나 폭행이나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그래도 좀 그 래퍼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같이 계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들려오는 이렇게 얘기를 막 들으면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이렇게 그래도 좀 알 수 있거든요. 들어보면은 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힙합이라는 그 문화를 접하고 아 나는 남들과 다른 어떤 자아를 가졌다. 좀 약간 어깨도 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그 힙합에 심취하게 되면서 이 폭력성을 내가 보여줘야만 좀 내가 멋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막 싸움을 잘 못하는데도 막 되게 막 센 척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경우인 거죠. 욕도 막 더 하고 근데 얼굴에 막 문신하고 결국에 나중에 지우고 일자리 찾아가야 돼서 그러니까 약간 사실 중2병이죠 그냥. 그렇네. 중2병이에요. 합리화된 중2병.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근데 요즘 또 생각하면 힙합 보면 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렴 결백하고 깔끔하고 오히려 범생이 힙합퍼가 더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래퍼나 등장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양복 입고 랩하고. 그 누구였죠? 그 지올파기랑 같은 소속사? 그 원슈타인이요? 아니 원슈타인 말고 김승민. 아닌데. 김승민 지올파기랑 같은 소속사? 그 해외 프로그램 막 나왔던. 그 뭐지? 시용. 지용.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너드 느낌. 아니 진짜 깔끔하게. 비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한몫하는 거죠. 대중들도 좋아하고. 유병원 씨도. 유병원 씨. 바밍 타이거. 하시나요 유병원 씨 지금 요즘도 활동을?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바밍 타이거 나가고 아마 딴 걸로 활동할 거야. 그러니까 바밍 타이거만 나갔는데. 활동하는 거야. 다른 크루에 들어갔던 거야. 근데 바밍 타이거가 진짜 미쳤죠. 공연 잘하더라고. 저 봤는데. 그런 느낌. 오메가 사피는 진짜 좋았어. 그냥 바밍 타이거 노래 다 좋긴 한 거 같아. 맞아요. 그 최근에 RM이랑 같이 한 거였죠? 섹시 느낌. 나 섹시 느낌 많이 들었어요. 제 스타일 아닌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좀 약간 난해하긴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그 맛을 찾아가지고 주셔가지고 그 약간 그 훅을 너무 잘 짜서 중독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자기 선택이라는 거. 왜냐면은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리스너들이 그게 멋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 점점 알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왜냐면 힙합은 멋이니까 멋있는 거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멋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솔직히 삶이란 힙합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막 되게 뭐 세금 탈세 문제도 엄청 많고 그죠. 솔직히 뭐 저희가 뭐 윤리와 도덕이 저희 나라 안에 있다지만 근데 만약에 국가 간의 뭐 정상회담에서도 자국주의고 솔직히 그렇게 인륜을 중요시한다기보다는 자기 파일을 더 중요시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이고 그쵸. 법도 솔직히 저희가 뭐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정책이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힙합은 좀 더 그걸 솔직하게 어차피 세상은 다 그냥 구렁텅이고 난 여기서 제대로 한몫해가지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해서 내가 나가겠다 약간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정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야수성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필요하다면은 뭐 사기를 쳐서라도 근데 물론 이제 그 막 진짜 막 몇 사람 막 집안 거덜내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뜯어내서 살아남는 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좀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순한 양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힙합이 그걸 잘 집어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과몰입하고 그거를 그죠. 막 범죄 막 해가지고 막 패고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도 막 떡대만 한 2m 되는 사람 앞에서는 가만히 바로 분노조장에 치료. 거기서 맞서 싸워야 진짜 힙합. 그게 진짜 힙합이죠. 진짜 거대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게 힙합인데. 그게 싫다? 그냥 고분고분 잘 살면 비아이처럼 얼마나 깔끔해. 그래. 서로 가오상할 일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서로 그냥 그런 느낌이 살짝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약간 신예 래퍼 막 이런 거 얘기를 좀 못했는데 맞아. 좀 누구를 들어야 될까? 요즘 하면 좋은 애들. 약간. 경민이도 요즘 좀 어쨌든 들으니까. 찾기는 찾아 듣긴 하죠. 요즘 제일 핫한 건 어쨌든 AP 알케미 있는다라는 느낌은 좀 받긴 하지만. 두 분 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솔직히 막 좋지 않아요. 저는 이제 A 사이드는 다 듣고 B 사이드는 다 못 들었어요. P가 좀 더 힙합이고 A는 좀 R&B 느낌. 맞아요. 정확하시네. P가 더 힙합인가요? 네, P가 완전 힙합으로. 진짜. P가 더 나중에 나온 거죠. 한번 듣긴 들어야 돼. 요즘 들은 앨범 중에서 요즘 좀 신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재밌게 들은 앨범 2개는 미라니 앨범이랑요. 미라니 앨범이 왜냐면 되게 트렌디한 걸 되게 문익점 진짜 끝판왕이야. 다 들었어? 다 요즘 유행하는 뭐 저지클럽이라든지 다 들고 와가지고 다 들고 와가지고 짜잔 먹어보세요. 보부상이네. 진짜 보부상 다 섞어놔. 프로듀스를 좀 잘 만난 것 같아. 잘 묻기도 하고 애초에 그런 거 좀 좋고 두 번째로는 라보노 비트 앨범이 트랩을 좋아한다면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의 라보노 비트가 그냥 아니라 랍스타 옛날에 맞아요. 옛날 랍스타는 앨범. 맞아. 근데 라보노 비트도 딱 처음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봐서 그렇지만 랩네임이 좀 안 붙는다. 근데 옛날 랍스타라 생각하면 낫지. 랍스타는 진짜 아니잖아. 랍스타 언더 비트인 거야. 그래서 라보노 비트 앨범 들으면 2개가 좀 요즘 재밌게 들을 것 같아. 미라니 앨범 한번 들어봐야겠어. 미라니 앨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네. 요즘 트렌드를 익히기 딱 좋아요.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 저도 그러니까 원래 미라니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네. 처음에 쇼미 9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막 FMC 들어가서 하이어 뮤직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냥 그 그룹 이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룹을 린. 맞아. 근데 이제 미라니란 그 아티스트가 완성된 아티스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이 정도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들어봐야겠네. 좋아요. 평가하고 혹평을 남겨야겠어요. 좋아요. 네. 저는 쿠기를 잘 못 듣거든요. 쿠기를요? 네, 쿠기의 그 굉장히 그 트렌디하고 뭔가 이 반복되는 멜로디 계속 똑같아요. 그걸 잘 못 듣는데 뭔가 미라니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안 들었었는데 뭔 느낌인지 뭔 느낌을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쿠기 톤 다 좋고 그냥 잘한다고 해도 다 이해되는데 앨범은 못 듣겠어. 그냥 플로우가 반복적이긴 해서. 그 릴퍼 마류의 그거 잘 못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캐드밀리 좋아한다는 게 바뀌고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고 변칙적이고 뭔가 거기서 좀 재미를 느끼고 그런 느낌. 그 두 앨범 추천합니다. 요즘 나온 거. 알겠습니다. 혹시 추천하는 앨범? 저 앨범 단위라기보다는 네네. 근데 APR 캠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사이드 A가 그거였죠. 보컬. 네. 다 힙합 얘기는 아니고 A의 그 존오버 씨가 네. 와 지금 브루노 마스 마냥 노래를 부르신 게 그래요? 뭔 노래였어? 그 트랙이 뭐더라? 아무튼 있어요. 그거 알 것 같은데. 8번 트랙인가 7번 트랙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걔 누구지? 진보랑 같이 나오는 트랙 아닌가요? 진보 다음 트랙. 다음 트랙. 진보 다미니 스윙스 있고 그 다음 트랙이 존오버 뭐 윤에이 뭐 주티. 뭔지 알겠다. 그 윤에이가 미친 듯이 하는 그 트랙이죠. 그 첫 번째 별 시작할 때 존오버 씨가 와 노래를 처음에 그냥 존오버 씨인지 모르고 그냥 듣다가 진짜 뭐지? 근데 비 오고 있어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낭만적인 거야 내 모습이. 나오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존오버가 와 미쳤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APR 케미 앨범은 뭐 저는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근데 50명을 모아놓고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 퀄을 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래도 역사에 남을 만한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오히려 스윙스 씨가 나와가지고 막 너네 준비 안 됐어 이래가지고 더 그려진 느낌이 너무 오히려 과해서. 네, 근데 되게 저는 뜻깊은 앨범을 생각하고 근데 추천하는 뭐 새로운 그런 게 있다면은 그 APR 케미의 신지향 씨라고 있거든요. 신지향 씨요? 처음 들어. 되게 신이시고 원래 고등 래퍼도 아마 지원하셨다 떨어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사클 래퍼 중에 그 사클 막 4대장 뭐 이런 게 있어요. 랩만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쿤디판다였고 JP라고 있거든요. JP 신세인 친구예요. 신세인 아세요? 쇼미나무 신세인 친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지향을 쳤는데 그 이제 신지향 JP 신세인이 저는 이제 뭐 요새 주목해야 되는 래퍼라고 생각하죠. 주목해야 되는 그 JP가 그 소코도모랑 신세인이랑 그 크루잖아요. 그 한솥밥 먹는 애들인데 거기가 진짜 랩 기깔나게 하고 그거 봤어요. 저 그 라이브 어디서 했는데 저 잘하더라고. 진짜 잘하고 그 말고 또 뭐가 있다면은 모르겠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신지향이라는 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PR 캠이 그 사이드 A에 랩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요? 나 왜 모르지? 랩 도사예요 그냥. 궁금하다. 지용인가요? 지용은 싫어요. 다른 느낌이죠. 되게 싫어요 지용. 아무튼 너는 들은 거 있어? 저는 최근에 진짜 힙합을 거의 안 듣는데 뭐 들었을까? 없으면 없다고.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디에 요즘 빠져가지고 인디 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냥 인디 좋죠. 윤지영 힙합이다. 맞긴 해. 윤지영이라는 아이유는 힙합에서 갔어. 요즘 좀 표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윤지영이라는 그 인디 가수를 좋아하는데 지금 콘서트도 갔다 오고 그 앨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앨범 단위로 그러니까 첫 곡부터 끝곡까지 한 최소 30번은 돌리지 않았을까. 계속 들었습니다. 진짜 오타쿠시네 그쪽에 그 앨범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로 이렇게 얘기 마쳤고요. 간단하게 후기 남기고. 후기요? 네, 먼저 저 먼저 해볼까요? 후기는 일단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잘하시고 너무 설명을
맛있게 해주죠 설명.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힙합 뭐를 주의로 들어야 될까 했을 때 그냥 가사요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뭔가 그 이유나 그런 게 딱 납득이 탁탁 트니까 너무 약간 괜히 가사를 쓰신 게 아니야. 한 끼 진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먹은 느낌이에요. 파인다이닝. 진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설명충으로서 최고의 칭찬입니다. 설명충으로서 극찬이네. 너무 야미했어요. 옆에서 조미료도 잘 쳐주고. 맞아. 사실 저는 약간 이제 제가 히발못이라고 막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애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 잘 알아 하기도 좀 그렇고 몰라 하기도 좀 그런 딱 그 사이여서 그냥 모른다고 해놓고 듣고 싶은 그런 약간 그런 욕구가 있는데 오늘 그 욕구를 아주 잘 채우고 가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랜만에 또 힙합 얘기했죠. 저는 완전 한영이니까 저도 좋아하고 요즘 좀 많이 듣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해서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에네도트 확실히 좀 새로운 관점 받아서 저는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후기가 있으시다면? 생일 첫 유튜브 촬영일 때. 근데 약간 생각보다 저는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줄 알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정해진 시간대로 했지만 생각보다 엄청 빨리빨리 지나가고 왜냐면 다들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아쉽나요? 혹시? 아쉽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충으로서 5시간 얘기했었어요. 좋아하는 얘기만 나오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근데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출연하시죠. 전 진심으로 받아들일게요. 네. 무조건이죠. 진짜요? 빈말 진짜예요. 저희 빈말 안 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그 플로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앨범이 눈치 얘기겠습니다. 둘이 할 건데 다음 주는 좀 금박하지 않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또 두 분도 너무 힙합 오타쿠시라 얘기가 통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들을 줄. 근데 오늘 그 에넥소트 같은 그 관점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진짜 너무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약간 그 진짜 좋아하는 교양 수업 듣는 느낌. 아무튼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촬영하고 간 것 같아서 지금 피곤하네요. 여기를 순대국 다 소화됐나요? 다 소화됐어요. 다행이네요. 너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